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30년 동안 축구 데이터를 연구해온 영국 전문가가 단 한 골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죠. 손흥민은 프리킥 못한다. 아시아 선수는 세트피스에 약하다. 그런데 텍사스의 밤, 손흥민의 왼발에서 날아간 공이 물리학을 조롱하듯 궤적을 그리며 골망을 찢어버렸습니다. 순간 2만 3천 관중이 숨을 멈추고 해설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역사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골 세리머니 대신 손흥민은 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심지어 막지 못한 상대 골키퍼의 어깨까지 다독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영국 전문가의 얼굴은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30년간 믿어온 데이터가 무너지고 세상에 없던 의문이 생겨난 거죠. 대체 왜 손흥민의 한 골이 세계를 흔든 걸까요? 왜 토트넘은 그를 놓치자마자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왜 단 한 번의 프리킥이 두 대륙의 역사를 바꿔버린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할리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스포츠 데이터 에이전트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제 직업은 경기장을 숫자로 번역하는 일이고 제 성격은 의심이 많고 결론은 빨리 내리는 편입니다. 특히 한국 축구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히드로 공항 제오터미널에서 저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로 굵은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출국했고 행선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계약 규모는 약 311억 원이라는 보도였습니다. ESPN은 메이저리그 사커 역대 최고 이적료라고 했고 영국의 BBC 비슷한 톤으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이르면 현지 시간 6일에 공식 발표가 날 거라는 문장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익숙한 도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MLS는 은퇴를 준비하는 스타들이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고 아시아 출신 선수들은 정지된 공에서는 약하다는 도식 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손흥민 선수를 프리킥의 얼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뛰어들어가서 마무리하는 순발력은 인정하지만 벽을 넘겨 구석에 꽂는 킥은 다르다고 믿어왔습니다. 아내 메들리는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제 옆에서 조용히 영상을 정리하다가 제 표정을 슬쩍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만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놓치면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가 내게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죠. 토트넘에서조차 손흥민은 프리킥을 거의 차지 않았고 케인이나 메디슨이 전담했던 걸 떠올리며 더 확신했습니다. 기회가 없었다는 말은 변명일 뿐이라고요. 제 말투에는 전문가 특유의 단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단정 속에는 제가 쌓아 올린 경력과 명성에 대한 방어 본능도 섞여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본 영상은 인천공항에서 손흥민 선수가 팬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듯한 그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다음 일정표와 스프레드시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열릴 경기 날짜를 확인하고 프리킥, 디데 득점 모델의 관련 변수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장거리 직접 프리킥의 성공 확률은 낮다는 결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34m 전후라면 더더욱요. 제 아내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결국 결과가 증명해 주겠지. 며칠 뒤 텍사스 토요타 스타디움. 화면에는 검붉은 석양빛이 번졌고 경기장은 이른 시간임에도 10,000원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교민석이 크게 잡힐 때마다 태극기가 흔들렸고 그때마다 해설자의 목소리는 톤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킥오프가 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LAFC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공이 사이드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저는 습관대로 상황을 쪼갰습니다. 패스 각도, 수비 간격, 골키퍼의 위치. 그리고 다음 순간 반대편 화면에 손흥민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심판이 호각을 불며 파울을 선언했고 공은 땅 위에 멈춰섰습니다. 거리 약 34m.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벽만 잘 세우면 끝이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그런데 카메라가 공 뒤를 비추는 순간 제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공 뒤에 서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차지 말고 양보하라고. 옆에서 메들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표정 보라고. 이미 그림을 본 사람 같지 않느냐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휘슬을 입에 가져갔고 스탠드의 소음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잠깐의 정적 속에서 손흥민은 잔디를 고르고 공의 실밥을 누르고 도움닫기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제 눈은 낯익은 루틴이라며 무심하게 지나치려 했지만 어딘가 다른 리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세가 낮고 시선이 길었습니다. 생각이 길어질수록 제 안에서 데이터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사람의 직감이 컸습니다. 휘슬이 울리고 첫 보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임팩트의 순간 공은 제가 아는 궤적을 비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오른쪽을 가리키는 듯 하다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도 없이 왼쪽으로 깊게 휘었습니다. 골키퍼는 겨우 반 걸음 늦었고 공은 그 반 걸음의 틈으로 빨려 들어가듯 네트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건 못 막는다. 화면 속 교민석은 눈물과 환호로 흔들렸고 미국 해설자는 이건 역사라고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귀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손에 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메모할 문장이 더는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흔든 것은 골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골 이후의 장면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먼저 한국 팬들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고 LAFC 서포터들에게도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상대팀 팬들이 있는 구역에서는 양손을 들어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경기장을 돌며 스태프 청소 인력 보안 요원에게까지 일일이 고개를 끄덕였고 라커룸 앞에서는 실점한 골키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기술의 완성보다 먼저 오는 어떤 품격을 보았습니다. 숫자로는 표기할 수 없는 값이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속보가 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베컴 구단주가 움직였다는 소식이었고 다른 구단들도 특별 예산을 검토한다는 기사 제목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경제 효과와 시청률 곡선이 치솟았다는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들이 갑자기 덜 차갑게 보였습니다. 숫자를 끌어올리는 힘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눈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상황을 되짚었습니다. 메디슨의 큰 부상 소식 영입 실패로 인한 혼란, 팬들의 분노와 구호 주장 로메로까지 비판받는 현실. 우리는 골만 셌지 상징의 무게는 세지 않았다는 문장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팀에 남겨둔 정서적 지지대. 그 지지대가 사라진 빈자리를 수치화해 본 적이 있었던가 돌아봤지만 적어도 제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런 열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칸이 비어 있었던 셈입니다. 며칠 전 공항에서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는 정적인 세트피스에서 약하다고요. MLS는 은퇴 무대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한 장면을 통해 그 문장을 다시 쓰고 싶어졌습니다. 장거리에서 구석을 꿰뚫는 킥의 기술, 그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오랜 시간의 연습과 자기 절제, 그리고 그 뒤에 빛나는 태도. 이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왜 프리킥을 거의 차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팀에는 훌륭한 키커들이 있었고 자신이 나설 필요가 없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읽고 화면을 멈추었습니다. 스스로의 무기를 숨길 수 있는 사람, 필요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저는 그동안 효율과 최적화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팀을 위해 양보하는 결정이 어떤 날에는 최고의 전략이 된다는 것을 저는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요? 다음 날 책상 위에는 메들린이 건네준 짧은 기사 요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교육 철학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선수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라는 문장.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태도는 삶이 만든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재능들을 숫자로만 평가하던 회의실 장면들, 고개를 들어 관중을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지 못했던 지도자들. 저는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리그 스카우팅, 재계 포지션별 세트피스 데이터, 재가공 선수 태도, 지표 보조 변수 도입.
제가 늘 하던 방식대로 다음 일을 준비하는 메모였지만 그 메모에는 전과 다른 마음의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유니폼이 품절, 시청률이 치솟고 광고 효과가 급증했다는 이야기. 저는 이번에는 숫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관중석을 돌며 고개를 숙이는 한 사람의 모습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숫자를 움직였고 리그의 시선을 바꾸고 젊은 선수들의 꿈을 바꿔 놓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제 오래된 편견들은 어느새 낡은 코트를 벗듯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팀에게 보낼 보고서의 첫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편견 없는 데이터 팀 구축 제안이었습니다. 서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유럽 중심의 기준을 유지하되 그것이 진실의 전부라고 믿지 말 것. 아시아 선수 평가에서 정적인 상황 능력을 가정으로 낮추지 말 것. MLS를 단일 축으로 보지 말고 성장 변수로 분석할 것.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리그, 어떤 국적, 어떤 선수에게도 먼저 문을 닫지 말 것. 책상 위 스탠드 조명을 끄기 전에 저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제 휴대폰이 또 한 번 진동했습니다. 기자가 보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이르면 6일 공식 발표 예정이라는 업데이트. 저는 이번에는 코웃음을 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나든 나지 않든 이미 제 안에서 발표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기술과 태도가 제 선입견을 넘어섰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제 앞에서 막 다음 장을 펼쳐야 한다는 예감. 공항에서 시작된 그 작은 의심이 이제는 제 발걸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숫자를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들을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과 품격 더 크게 보려고 합니다. 화면 속 스타디움 조명이 또 한 번 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노트를 펼칩니다. 아직 써야 할 문장들이 남아있으니까요. 방금 전까지 공항에서 느낀 그 묘한 찝찝함을 떨치려고 이른 아침 사무실로 곧장 올라왔습니다. 카나리 워프의 유리 빌딩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데 제 눈에는 오늘따라 그 반짝임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혹시 내가 틀렸을까 하는 작은 균열이 자꾸만 떠올라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달래려면 저에게는 방법이 하나뿐입니다. 데이터로 다시 확인하는 것. 그래서 평소보다 더 일찍 불을 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책상 앞엔 6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습니다. 왼쪽 위에는 지난 5시즌 프리킥 결과가 누적된 표. 오른쪽에는 거리와 각도별 성공률 곡선, 가운데에는 선수별 시도와 전환율을 비교하는 히트맵. 익숙한 화면, 익숙한 색깔, 익숙한 소리. 서버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바람 소리와 냉각팬의 윙윙거림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안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소리 위로 어젯밤 텍사스 경기장 함성이 겹쳐 들립니다. 공이 휘어 들어갈 때 터졌던 그 목소리들. 이건 역사다. 해설자의 떨리던 말끝.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장면이 모니터, 불빛 사이로 스며들어 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고 숫자부터 붙잡습니다. 거리 3035m 구간, 벽 인원 5명 이상, 키퍼 시야 일부 차단. 이 조건으로 필터를 좁히면 표본이 줄어듭니다. 표본이 작아지면 우연의 가능성이 커지죠. 저는 그 말을 늘 해왔습니다. 한 장면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더 많이, 더 넓게 봅니다. 프리킥 마스터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 에릭센, 워드 프라우스, 차라놀루, 파레오. 이 이름들은 저에게 오랜 벽돌처럼 단단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손흥민의 칸을 펼칩니다. 시도, 적음. 성공, 기록, 적음. 그래서 결론도 늘 같았죠. 전담, 키커가 아니었다. 표본 부족으로 판단 불가. 저는 그 도장을 꾹 눌러 찍듯 머릿속에 다시 한번 결론을 새기고 넘어갑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매들린이 커피를 들고 들어옵니다. 늘 그렇듯 말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용히 컵을 내려놓고 제 어깨 너머 화면을 한참 봅니다. 그러다가 아주 짧게 묻습니다. 기회가 적었던 건 능력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맡을 차례가 아니어서였을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창을 불러옵니다. 토트넘 시절 세트피스 담당자 기록, 케인과 메디슨, 에릭센의 분배 비율, 경기 막판 심리적 우선권. 이런 걸 묶으면 설명은 쉽습니다. 서열과 역할이라는 두 단어면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메들리는 그래도 고개를 갸웃합니다. 경기장에서 보여준 한 번의 궤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움직였는데 그 한 번을 가능하게 만든 시간은 수치에 잡히지 않는 법이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평생의 습관 같던 어떤 기준이 단 한 장면에 조용히 금이 가는 느낌. 바로 그 순간을 저는 지금 책상 앞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궤적을 수치로 바꿉니다. 임팩트 순간의 발목 각도 추정, 회전수 범위 추정, 네트 앞 3m 지점에서의 낙차, 영상 속 그림자를 기준점으로 삼아 프레임별 위치를 맞춥니다. 맞춰보면 어젯밤 그 킥은 단순한 감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술의 조합이고 습관의 흔적입니다. 도움 닫기, 보폭이 평소보다 보폭 길고 마지막에 시선을 골문 우측으로 던졌다가 왼쪽으로 미세하게 되돌리는 눈동자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키퍼가 반발 빠지며 쏠리는 그 순간 공은 반대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저는 감탄했다가 이내 펜을 잡습니다. 감탄은 남기되 기록은 남기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니까요. 팀원들이 출근해 제 뒤로 모입니다. 젊은 분석가들이 묻습니다. 어젯밤 장면은 우연일까요? 재현 가능한 기술일까요? 저는 답을 미루고 다른 창을 띄웁니다. 시청률 변화, 굿즈 판매, 검색량, 숫자가 가파르게 꺾여 올라가는 곡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우연이라면 왜 시장은 이렇게 빨리 반응했을까? 베컴 구단주가 움직였다는 기사, 다른 구단들이 옵션을 켠다는 보도, 광고주들이 재협상을 논의한다는 내부 메일, 한 장면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젯밤은 바뀌었습니다. 숫자도, 사람의 마음도. 어르신들,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수치를 들여다보는지 설명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에게 숫자는 핑계가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감정 대신 근거, 유행 대신 기록.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는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조금씩 덜 보게 됐습니다. 공을 차는 사람의 표정, 골을 넣고 고개를 숙이는 습관, 상대 골키퍼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손길. 이런 것들은 제 표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를 조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기술 지표 옆에 태도의 지표를 놓고 재연성 옆에 품격이라는 칸을 하나 더 만들려 합니다. 어르신들도 아시죠? 사람을 오래 보아온 눈이라는 건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더 멀리 내다봅니다. 저는 그 눈을 제 일터로 다시 데려오려 합니다. 점심 무렵 메들린이 조용히 칠판을 하나 제 책상 옆에 세워놓습니다. 흰 분필로 크게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먼저.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입니다. 기술은 시간으로, 태도는 삶으로. 저는 그 문장을 가만히 읽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말합니다. 동아시아와 호주 리그의 세트피스 데이터를 다시 모읍시다. 정적인 상황의 능력을 선입견으로 낮추지 말고 실제 장면을 더 세밀하게 분해해 봅시다. 훈련 장면 영상도 가능하면 모아보고 루틴과 시선 처리까지 기록합시다. 젊은 분석가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늘 즐거운 일입니다. 저에게는 작은 결심의 증거입니다. 오후로 접어들면 빛이 길어집니다. 창과 그림자가 모니터에 살짝 겹쳐 들어오고 반사된 빛이 키보드 자판 사이사이에 조용히 쌓입니다. 저는 데이터 흐름을 조금 느리게 돌립니다. 너무 빨리 흘러가면 놓치는 게 생깁니다. 마치 인생 이야기처럼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옛 드라마를 떠올리면 중요한 대사는 늘 천천히 나오잖아요. 그 대사의 속도를 따라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프의 속도를 낮추고 프레임의 간격을 좁히고 손흥민 선수의 루틴을 한 번 더 지켜봅니다. 잔디를 고르는 습관, 실밥을 누르는 손가락.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동작이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저 작은 반복이 큰 순간을 불러옵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반복은 실력을 키우고 실력은 어느 날 품격을 만듭니다. 해가 조금 더 기울 무렵 사무실 한쪽에서
퇴근 준비 소리가 납니다. 파일을 저장하는 소리, 가방 지퍼를 올리는 소리, 서로에게 내일 보자 인사하는 소리. 저는 자리에 남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업을 더 엽니다. 보고서 초안. 제목은 이렇게 씁니다. 편견 없는 데이터 팀 구축 제안. 그리고 첫 문장은 이렇게 적습니다. 유럽 중심의 기준을 유지하되 그것이 전부라고 믿지 말 것. 아시아 선수의 정적 상황 능력을 가정으로 낮추지 말 것. MLS를 은퇴지로 고정하지 말고 성장 변수를 포함해 분석할 것. 저는 문장을 쓰다가 잠깐 멈추고 창밖을 봅니다. 멀리서 비가 오는지 유리창이 아주 얇게 흐려집니다. 런던의 빗줄기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어젯밤 경기장의 함성을 다시 떠올립니다. 한 사람의 킥이 만든 곡선. 그 곡선이 제 마음속 고든 선을 살짝 구부리던 순간, 그때 휴대폰이 한 번 짧게 울립니다. 스포츠 네트워크에서 온 속보입니다. 이르면 현지 시간 6일 공식 발표 예정. 아침에 보았던 바로 그 문장.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다릅니다. 발표가 나든 일정이 바뀌든 저는 이미 한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제 방식의 작은 수정. 숫자 옆에 사람을 놓겠다는 약속. 저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조용히 떠올립니다. 다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더 확인할지, 어떤 영상을 먼저 찾아볼지, 누구의 인터뷰를 기록할지. 어르신들, 이야기는 여기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는 지금 막 속도를 바꾸고 있을 뿐입니다. 빠르게 판단하던 사람이 조금 천천히 보려고 마음먹는 장면. 그 장면 뒤에는 늘 새로운 배우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질문도 이어지겠죠. 과연 그 한 번의 킥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 숨겨진 무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걸까요? 사무실 불을 한 칸만 남겨둡니다. 모니터 불빛이 잔잔해지고 칠판에 분필, 글씨가 더 또렷해집니다. 사람이 먼저. 저는 가방을 닫지 않습니다. 아직 정리할 표가 남아있고, 확인할 프레임이 남아있고, 적어야 할 문장이 남아있으니까요. 저녁의 런던은 천천히 어둠으로 내려앉고, 텍사스의 하늘은 곧 다시 밝아오겠지요. 그리고 그곳 어딘가에서 심판이 휘슬을 입에 가져갈 것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어폰을 귀에 꽂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면 어딘가에서 공 하나가 잔디 위에 올려지고 있으니까요. 방금 전까지 사무실 불을 절반만 켜두고 어젯밤의 그래프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잠깐 눈을 붙였는데 새벽 3시 47분 알림 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손이 먼저 휴대폰으로 갔고 눈보다 먼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식 발표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에서 기록적인 계약을 맺었고 연봉은 부스케츠를 넘볼 거라는 문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본능처럼 코웃음을 치려다가 멈췄습니다. 공항에서 느꼈던 그 작은 균열이 다시금 벌어지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시청자 여러분은 이런 마음 잘 아시죠? 평생의 확신이 한순간 흔들릴 때 사람은 소리를 지르기보다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알림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ESPN, BBC, 스카이 모두 같은 말을 다른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이르면 현지 시간 6일 공식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이국 전역이 들썩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고 두 줄만 적었습니다. 숫자와 사람을 동시에 본다. 오늘은 서두르지 않는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사무실 불을 모두 켰습니다. 팀원들이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커피 냄새가 복도를 타고 들어오고 키보드 소리가 한층씩 깨어났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트래픽 그래프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발표 직후 LAFC 공식 홈페이지 접속이 폭증의 서버가 멈췄다는 보고가 떴습니다. 유니폼 선주문 요청은 디자인 확정 전인데도 이미 상상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나이 드신 시청자분들께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 체육관 줄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스포츠 매장 앞에 줄을 선 셈이었습니다. 제 젊은 주니어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이건 보통 반응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때는 그 뒤에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는 뜻이기도 해. 저는 회의실, 칠판에 세 단어를 썼습니다. 기록, 품격 파장, 이 세 단어로 아침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기록은 어젯밤 우리가 본 그 궤적과 앞으로의 경기력입니다. 품격은 경기 뒤에 보였던 태도입니다. 파장은 시장과 리그와 심지어 아이들의 꿈까지 바꿀 수 있는 물결입니다. 어르신들,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보면 사건이 이야기로 바뀌고 이야기가 길이 됩니다. 그 길이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는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습니다. 오전 6시 무렵 사무실은 작전실이 되었습니다. 각자 맡은 화면을 켜고 한 사람은 중계권 변동을 모으고 다른 사람은 스폰서 회의 일정을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은 훈련 영상 아카이브를 뒤졌습니다. 저는 중앙 스크린에 세 가지 창을 띄웠습니다. 프리킥, 성공 확률, 곡선 재계산 선수, 루틴, 패턴 인식, 시장 반응, 속도, 추이 이렇게 세 창을 천천히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축구를 숫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으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낮춰 봅시다. 숨 한 번 고르고 한 칸씩 넘겨봅시다. 그때 문이 열리며 매들린이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제 앞에 놓고 제 어깨 너머 화면을 한동안 말없이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당신 휴대폰 불빛이 방을 파랗게 비추더군요. 그 빛이 마치 겨울바다 같았어요. 차갑지만 그 안에 큰 물결이 있는 바다요.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배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오늘은 닻을 조금만 더 깊이 내리겠습니다. 표본을 넓히고 반복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의 한 장면을 마음대로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함부로 지우지도 않겠습니다. 아침 브리핑이 끝나자 화상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의 파트너들이 화면, 속 작은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은 여느 때처럼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V에는 좋겠지. 그러나 리그의 수준이 곧장 변하는 건 아니야. 에드워드 당신도 알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반응의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광고판을 바꾸고 방송사가 편성을 바꾸고 구단들이 예산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의 흔들림이 아니라 판단의 이동 같습니다.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 결론이 바뀐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태도가 바뀌려 합니다. 숫자 옆에 사람을 놓는 태도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토트넘 시절 훈련 영상에서 몇 초씩 포착된 장면들이었습니다. 잔디를 고르고 공의 실밥을 누르고 도움닫기 거리를 평소보다 반걸음 더 잡는 습관, 그런 작은 반복이 묻어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경기 기록만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반복들이 만들어내는 큰 순간은 기록을 넘어 삶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들께서 손수장독을 돌보듯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힘으로 무게를 얻는 일과 비슷합니다. 한 번의 맛이 난 그 뒤에는 오래 쌓인 손길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며 더 많은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베컴 구단주가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기사, 다른 구단들이 특별 옵션을 검토한다는 뉴스, 애플이 추가 중계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 젊은 분석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거는 속도가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보폭을 바꿉시다. 지금부터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시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훈련장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먼저 확인합시다. 저는 팀 2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텍사스 현지 훈련 일정과 공개 세션 영상을 최대한 수집하라고 맡겼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선수 루틴 인식 모델을 개조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존 모델은 공의 속도와 각도만 읽었습니다. 여기에 시선 처리와 호흡 패턴까지 더하기로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르신들 인생의 중요한 일치고 쉬운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가락 힘이 빠져도 매듭을 끝까지 지어야 옷이 마무리되는 법이지요. 오늘 우리의 매듭은 조금 더 촘촘해야 했습니다. 해가 기울 즈음 매들린이 조용히 창가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화면, 반사가 줄고 글자가 또렷해졌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목소리가 아침보다 낮아졌어요. 급히 판단하지 않아서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숫자가 크면 마음도 컸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작게 잡으니 숫자가 더 잘 보이네요. 어르신들 마음도 그러하시지요.
흥분을 낮추면 실수가 줄고 겸손을 키우면 귀가 넓어집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도시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템스강이 도로와 배의 불빛을 반사하며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 작은 녹음기를 켜고 제 목소리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배움 하나 경기력은 기술만이 아니고 기술은 습관 위에 서 있다. 오늘의 배움 둘 습관은 태도의 다른 이름이다. 오늘의 배움 셋 태도가 모이면 상징이 되고 상징은 시장을 움직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배움 넷 나는 아직 배우는 사람이다. 그때 현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텍사스의 훈련장이 더위 속에서도 불이 켜져 있다 했습니다. 공개된 시간이 끝났는데도 공이 계속 움직였고 선수들이 하나 둘 귀가한 뒤에도 남아있는 그림자가 하나 보였다 했습니다. 멀리서 찍힌 영상이라 흐릿하지만 자세는 분명했습니다. 도움 닫기 거리, 체크 잔디 고르기 실밥 누르기 마지막으로 시선을 오른쪽에 두고 왼쪽으로 미세하게 돌리기.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경기장의 환호가 사라진 뒤에도 같은 루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먼저 보시죠. 숫자는 내일 이어서 모읍니다. 오늘은 이 몇 초가 더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이 대목에서 저도 마음 한번 붙잡습니다. 화려한 장면은 잠깐입니다. 오래 남는 것은 땀, 냄새와 숨소리와 발끝의 인내입니다. 젊을 때는 박수가 실력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니란 걸 압니다. 박수는 결과이고 실력은 과정입니다. 오늘 텍사스의 흐릿한 영상은 제게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시계가 밤을 가리키자 팀원들이 하나 둘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불을 절반만 남겨두었습니다. 화면, 수옥 훈련장의 조명도 비슷한 밝기였습니다. 두 도시의 불빛이 같은 높이로 흔들리는 것이 묘하게 닮아 보였습니다. 저는 칠판 앞으로 가서 분필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회의 질문 하나. 그는 왜 오늘도 같은 루틴을 반복했는가? 그리고 분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낮아지고 빗방울이 아주 가늘게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제 마음도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흥분 대신, 집중 의심 대신, 관찰 결론 대신 경청. 이제 곧 텍사스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심판의 휘슬은 아직 울리지 않았고 경기장 문도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젯밤 우리를 흔든 그 곡선은 우연히 그려진 낙서가 아니라 오래 반복된 손끝의 습관에서 나온 선이라는 것. 그리고 그 습관을 다시 보려면 우리도 숨을 고르고 눈을 맞추고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 저는 이어폰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람을 새벽 시간에 맞추고 휴대폰 화면을 어둡게 낮춘 뒤 의자에 등을 켰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모이고 있습니다. 훈련장의 바람이 방향을 틀고 선수들의 발목이 리듬을 맞추고 코치의 휘슬이 짧게 울릴 그 순간 저는 어떤 숫자를 먼저 적을지, 어떤 표를 먼저 비우고 어떤 표를 새로 만들지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다음 장면으로 가봅시다. 아직 볼 것이 남아있으니까요. 런던 사무실의 불을 절반만 켜두고 모니터를 응시하던 제 얼굴에 텍사스의 붉은 노을이 화면을 타고 스며듭니다. 프리스코에 있는 토요타 스타디움, 장작불처럼 달아오른 잔디, 서로 다른 색의 목소리가 뒤섞인 관중석, 그 한가운데서 공 하나가 고요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제 곧 아주 조용한 순간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사람 수만 명이 함께 숨을 고르는 순간, 우리는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장면을 더 또렷이 기억하지요. 마음이 먼저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 귀가 열리고 마지막에 눈이 맑아집니다.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심판의 휘슬이 입술에 닿았다가 떨어지며 짧게 울리고 스타디움의 웅성거림이 한 톤 낮아집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을 손바닥으로 다독여 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잔디 결을 살핍니다. 제가 분석용으로 늘 확대해 보던 바로 그 동작, 잔디를 가볍게 긁어내어 발목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습관, 공의 실밥을 엄지로 눌러 회전의 시작점을 정하는 습관, 도움 닫기 거리를 반 보폭 더 길게 재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차분하고 성급하지 않게 이어집니다. 화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숫자를 댑니다. 거리 대략 34m.
각도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감아 들어가기 좋은 위치. 벽은 5. 골키퍼는 왼발 쪽으로 반발 움직여 시야를 확보하려는 중. 역사적 기록에서 이 구간의 성공률은 높지 않다. 하지만 오늘은 숫자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눈빛과 호흡과 어깨의 각도. 이런 것들은 표로 옮겨 적기 어려운 값이지만 올바른 순간에 만나면 숫자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옆에 선 메들린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그 얼굴을 잘 보라고요. 제가 모니터 밝기를 한 칸 줄이자 손흥민 선수의 눈매가 더 선명해집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 있습니다. 마치 결과가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완성되어 있고 몸은 그 완성을 따라가는 일만 남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는 나직이 대답합니다. 루틴은 근육의 약속이고 약속은 마음의 질서라고요. 노년의 지혜가 그렇듯이 가장 힘센 건 늘 조용한 법입니다. 수비벽이 점프 타이밍을 맞추려 무릎을 굽혔다 폈다 반복하고 골키퍼는 팔을 크게 벌려 각도를 좁히는 신용을 합니다. 스탠드에서 누군가 태극기를 더 높이 들어 올리고 반대편에서는 붉은 스카프가 파도처럼 흔들립니다. 방송 그래픽이 잠시 스코어를 비추고 카메라가 다시 공으로 돌아오는 그 사이 스타디움의 시간은 아주 얇게 늘어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에드워드, 오늘은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속도인가? 회전인가? 아니면 사람이 가진 품격의 방향인가? 저는 결심합니다. 오늘은 품격을 먼저 본다. 그리고 품격이 만든 기술을 그 다음에 본다. 휘슬이 짧게 끊어지고 첫 보폭이 잔디 위에 찍힙니다. 몸이 앞이 아니라 옆으로 미세하게 열리며 발목 각도가 낮게 잠깁니다. 임팩트 순간 발등의 안쪽이 공의 허리를 스치듯 감싸고 무릎은 조금 늦게 접힙니다. 이 작은 지연이 회전의 양을 키우고 낙차를 부여합니다. 공이 떠오르는 높이는 벽에 정수리를 스치지 않게 딱 한 뼘 위.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반걸음 더 가는 순간 궤적은 반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멈춥니다. 화면 속 공이 선을 그리며 가는 동안 제 안에서 오래된 말들이 저절로 꺼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반복의 선물이다. 이건 오늘 하루의 기술이 아니라 수년의 생활이 만든 곡선이다. 관중석이 폭발하기 직전의 공기, 그 미세한 압력의 변화까지 화면을 타고 느껴집니다. 그 찰나에 저는 아주 사소한 장면을 더 봅니다. 공이 골망을 치기 직전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 환호를 미리 삼키는 표정, 누구에게 먼저 달려갈지 마음속으로 순서를 세우는 표정. 이 표정은 수많은 골의 경험이 만든 거만함이 아니라 감사의 순서를 정하는 겸손의 징표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박자 늦게 펜을 듭니다. 메모 한 줄. 기술은 박수를 부르고 겸손은 존경을 부른다. 존경이 쌓이면 상징이 되고 상징은 리그의 지도를 바꾼다. 네트가 울리는 소리와 함께 스탠드의 목소리가 올라가고 해설자의 문장이 부서지듯 터집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라는 단정이 화면 하단을 캡션처럼 스쳐 지나가고 제 오른쪽 보조 모니터에서는 실시간 검색량이 솟구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엔 그 그래프를 바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보아야 할 장면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양팔을 높이 들지 않습니다. 가슴께에서 가볍게 모았다가 동료 쪽으로 열고 가장 먼저 같은 색 셔츠의 어깨를 끌어안습니다. 그 다음은 코치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벤치 끝까지 달려가 스태프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 사이 한국 팬들이 있는 구역으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상대 골키퍼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가볍게 맞댑니다. 골키퍼의 표정이 씁쓸함에서 미소로 바뀌는 그 짧은 순간, 저는 화면을 잠시 정지합니다. 숫자는 나중에도 모을 수 있지만 이 장면은 지금이 아니면 마음에 남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젊은 날에는 결과가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돌아보면 과정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젯밤의 그 한 골은 물론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 한 골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경기장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장의 아직 덜 마른 잔디 냄새, 빈 관중석을 향해 혼자 걷는 발소리, 돌고 도는 루틴의 인내, 그리고 그 모든 뒤에 서 있는 부모의 말과 감독의 눈빛과 동료의 신뢰, 이런 것들이 모여 공 하나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바꿉니다. 성과는
기술에서 오고 기술은 습관에서 오고 습관은 태도에서 온다. 그러니 태도를 먼저 보자. 경기는 다시 중앙선으로 돌아가고 상대 팀의 킥오프가 진행됩니다. 화면 한켠에는 광고판이 순서를 바꾸듯 빠르게 넘어가고 통신사 로고와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번갈아 빛납니다. 제 주니어가 속삭입니다. 선생님, 유니폼 예약 페이지가 또 멈췄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마디만 건넵니다. 괜찮아. 잠시 멈추는 건 달리기가 빨라졌다는 뜻이야. 서버가 숨을 고르는 동안 우리는 다른 것을 더 보자. 벤치의 표정, 코치의 수신호, 상대 감독의 교체 타이밍, 이런 것들은 아직 숫자로 환산되지 않았지만 곧 우리 모델의 일부가 될 것이다. 카메라가 경기장 위를 낮게 훑다가 갑자기 관중석의 노인을 비춥니다. 굽은 어깨, 낡은 모자, 손에 쥔 작은 태극기. 그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향해 아주 조용히 인사합니다. 그 한 분의 눈물이 오늘 이 경기가 가진 의미를 더 크게 설명해 줍니다. 우연한 멋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누군가의 편견을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꿈을 새로 세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우리 팀의 아카이브에 따로 저장하라고 지시합니다. 기술 영상과 함께 사람의 표정도 데이터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방식이 오늘부터 달라진다는 표시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경기의 페이스가 다시 빨라지고 양쪽 풀백이 오르내리며 공간을 만듭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히트맵을 살짝 옆으로 밀어두고 그의 걷는 속도, 멈추는 각도, 시선이 향하는 방향을 더 오래 봅니다.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은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급하지 않게 자리를 잡고 무리하지 않게 공간을 비우고 동료가 더 편해지는 쪽으로 한 발 물러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팀의 중심이 됩니다. 저는 메모를 하나 더 늘립니다. 공이 없을 때가 진짜다. 없는 시간에 배운 것이 있는 시간에 드러난다. 방송 해설이 통계 자료를 건네며 이정료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기록적인 수치, 리그의 최고치, 합류 발표 일정. 저는 더 이상 그 단어들의 얼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숫자는 이제 저에게 결과만이 아니라 배움의 지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의 화면, 배열을 바꿉니다. 성과 지표 옆에 훈련 루틴, 시장 반응 옆에 팬 문화, 경기 기록 옆에 인터뷰 문장, 이 네 칸을 하나의 보드에 묶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크게 씁니다. 숫자와 사람을 함께 볼 것. 그때 현지, 중계가 짧은 리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프리킥 직전 손흥민 선수의 눈이 골대 오른쪽 상단에 머물다 아주 미세하게 왼쪽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저는 재생 속도를 한 단계 더 낮추고 4번 반복합니다. 메들린이 제 손을 톡 치며 웃습니다. 당신은 역시 숫자쟁이인데 오늘은 눈이 더 섬세해졌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이가 들면 빨리 보는 대신 깊게 보게 되잖아. 우리 시니어 시청자분들도 그러시지요. 급히 넘기지 않고 한 장면을 오래 보며 마음의 결을 만지는 일. 오늘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이야기의 다음 장면도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벤치에서 누군가 몸을 풀고 있고 상대 감독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우리 코치의 메모가 더 촘촘해집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여러 하단에 빈 칸을 남겨둡니다. 다음 장면에서 채워야 할 질문들, 재연성의 범위, 팀 전술과의 맞물림, 상대가 곧장 준비할 대응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표에 넣기 시작한 태도의 지표가 다음 경기에서도 같은 무게를 유지할지, 이 질문들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마무리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계속 보기 위해서, 결론을 서두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관중석의 함성은 여전히 살아있고 텍사스의 밤 공기는 아직 뜨겁습니다. 런던의 제 사무실에서는 스피커 볼륨을 한 칸 더 낮추고 귀를 더 열어둡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장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화면 속 공 하나가 잔디 위에서 아주 작은 떨림을 만들고 그 떨림이 마음의 결을 흔들고 그 흔들림이 오래된 생각의 벽에 작은 금을 냅니다. 저는 그 금이 무너짐의 신호가 아니라 새 창을 내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장면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더 천천히, 더 가까이,
더 깊이 보겠습니다. 저는 런던의 사무실에서 작은 스탠드만 켜두고 화면을 바라봅니다. 손끝에는 메모를 위한 펜이 들려 있지만 펜촉은 공중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숫자가 먼저였던 제 삶이 지금만은 잠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확신이란 것도 언젠가는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지금이 딱 그때 같습니다. 방금 전 골망이 흔들리던 소리가 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습관대로 속도를 계산하려다가 고개를 멈춥니다.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립니다. 도움닫기, 첫 보폭의 낮은 리듬, 발목이 잠기는 각도 공이 실밥에서 시작해 몸통으로 번져간 회전 마지막 세 걸음에서 숨을 고르는 타이밍. 숫자로 치면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깔끔한 공식이었지만 제 눈에는 공식보다 먼저 사람이 보였습니다. 거만한 과시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의 질서가 먼저 보였습니다. 어르신들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래 살아보니 아시지요? 큰일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조용히 호흡을 세는 사람이 결국 일을 해내더라는 것을요. 오늘 저는 그 조용함이 고리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경기장은 이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계화면은 리플레이를 여러 각도로 돌려보여 주고 해설은 과학적 분석을 덧붙입니다. 저는 몇 초 동안 음량을 낮추고 하면 밝기를 한 칸 줄입니다. 그럼 이상하게도 세부가 더 잘 보입니다. 임팩트 직후 공의 궤적이 오른쪽으로 살짝 열렸다가 거짓말처럼 왼쪽으로 굽어드는 순간 골키퍼의 어깨가 한쪽으로 쏠리는 그 반박자 느린 기대, 그리고 네트에 부딪힐 즈음 손흥민 선수의 표정, 환호를 삼키는 듯한 그 표정이 제게는 무엇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기술은 놀라움을 부르고 태도는 신뢰를 부른다. 신뢰가 쌓이면 상징이 되고 상징은 리그의 무게를 바꾼다. 화면이 관중석을 스치듯 비춥니다. 흰 머리의 노신사가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작은 태극기를 쥔 손을 들어 흔듭니다. 그분 눈가에 맺힌 물기를 보고 저는 자리에서 조금 앞으로 숙여 앉습니다. 어르신 한 분의 눈물은 긴 세월을 통과한 이야기입니다. 국경을 건너온 기억, 가족과 함께 보낸 새벽 시간, 손자 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까지 모두 그 한 방울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우리 팀의 아카이브에 저장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록을 남길 때 숫자만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표정과 손짓과 환호의 울림까지 함께 저장하려 합니다. 경기장이 다시 분주해집니다. 상대팀이 킥오프를 준비하고 감독들이 벤치에서 손짓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모니터의 그래프를 켭니다. 이 거리에서의 직접 프리킥 성공률 예상값이 차갑게 깜빡. 저는 그 수치를 지우지 않습니다. 다만 옆에 작은 메모를 더합니다. 오늘은 예외가 아니라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던 습관이 결과로 드러난 날이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씁니다. 재연성 확인, 예정 훈련 루틴 관찰 지속.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빠른 결론을 피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일부러 결론을 미룹니다. 성급함은 젊음의 용기일 수 있지만 노년의 지혜는 기다림에서 나오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중앙선을 지나며 속도를 늦추는 장면이 보입니다. 공이 없을 때의 걸음과 멈춤, 그리고 고개를 드는 타이밍이 눈에 들어옵니다. 젊은 분석가라면 볼 터치, 수와 스프린트 횟수를 세겠지만 저는 오늘만큼은 다른 것을 봅니다. 동료가 공간을 쓰기 좋게 비켜서는 길 만들기의 습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존재감을 지우지 않는 중심의 습관. 이런 것들은 숫자로 옮기기 어렵지만 경기를 오래 본 눈에는 바로 들어옵니다. 어르신들께서 집안의 큰일을 준비할 때 먼저 길을 만드는 사람을 믿으셨던 기억처럼 말입니다.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옆에 사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 중심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걸음에서 저는 그 오래된 순서의 품격을 봅니다. 벤치 쪽 카메라가 잠시 잡힙니다. 코치가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전달합니다. 저는 그 종이의 모서리와 글씨에 빠르기만 봐도 내용이 어느 정도 짐작됩니다. 전술의 조정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큰 것을 바꾸기보다 이미 작동하는 리듬을 지키려는 메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지휘자처럼 말입니다. 저는 제 보고서 맨 아래 칸에 작은 표를 추가합니다. 전술 변경의 크기, 팀 리듬의 안정도, 선수 루틴 유지율, 이렇게 세 칸을 나란히 놓고 비워두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채우려 합니다.
마무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보기 위해서 빈 칸을 남겨둡니다. 화면이 다시 관중을 비춥니다. 검은색과 금색의 스카프가 파도치고 멀리서 아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뛰어오릅니다. 그 옆에서 어머니가 웃으며 등을 토닥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우리 모델의 다른 한 축을 떠올립니다. 시장 반응이라는 차트에서 숫자가 급등할 때 그 선 뒤에는 늘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얼굴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 채팅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광고 지표를 내일 오전으로 미루자. 지금은 사람을 보자. 인터뷰를 기록하고 스태프 동선을 기록하고 퇴장하는 팬들의 표정을 기록하자. 숫자는 도망가지 않는다. 사람이 먼저다. 경기장 안에서는 작은 예의가 이어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대 풀백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 주심에게도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아주 짧지만 분명한 몸짓입니다. 화면 너머에서도 느껴지는 온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부끄러움과 같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저는 아시아 선수의 정적인 상황 능력을 낮춰보았습니다. MLS를 은퇴의 무대로 규정해왔습니다. 오늘 그 법칙의 문장이 조용히 수정됩니다. 편견을 뺀 한 문장으로요. 실력은 국적에서 오지 않고 습관에서 오며 품격은 리그에서 오지 않고 사람에서 온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다시 속도를 올립니다. 이정료 이야기와 기록 경신의 가능성, 그리고 리그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집니다. 저는 예전처럼 찌푸리지 않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바를 애써 밀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숫자를 끌고 가는 원인을 함께 보려 합니다. 그러다 문득 화면 구석에 잡힌 장면에서 시선이 멈춥니다. 터널 입구에서 손흥민 선수가 청소 직원과 짧게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의 얼굴에 놓이는 빛이 서로를 환하게 만듭니다. 어르신들, 이런 장면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빼놓지 않고 적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는지 보라. 그리고 그 습관이 경기장 밖에서도 이어지는지 보라.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시계 초침이 둥글게 돌며 다음 장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자 끝에 앉아 있고 스탠드 조명은 변함없이 책상 위를 비춥니다. 제 앞 노트에는 오늘의 배움이라는 제목 아래 조용한 글귀가 줄을 이룹니다. 기록은 기술의 창이고 태도는 마음의 창이다. 오늘의 장면은 두 창이 동시에 열렸을 때 보이는 풍경이었다. 숫자는 오늘 항복하지 않았다. 다만 순위를 양보했다. 첫 번째 자리를 사람에게 내어주었다. 저는 이 글귀의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여백에 덧붙입니다. 내일은 다시 숫자를 부른다. 그러나 숫자는 사람의 뒤에서 걷게 한다. 현지 중계는 이미 다음 변화를 예고하는 기색입니다. 상대 감독이 전술 보드를 꺼내 들고 교체 선수가 터치라인으로 천천히 다가옵니다. 해설은 힘의 균형을 말하고 저는 제 방식대로 균형의 정의를 고쳤습니다. 힘의 균형이 아니라 의미의 균형이라고요. 한 골이 바꾼 건 숫자 하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마지막 작업으로 화면, 배열을 다시 구성합니다. 경기력 지표 옆에 태도, 지표 훈련 루틴 옆에 팬 문화시장 반응 옆에 스태프 동선 이렇게 4칸을 한 보드에 묶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제목을 적습니다. 숫자가 항복할 때 배움이 시작된다. 사무실 창밖으로 런던의 밤비가 가늘게 내립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리며 도시 불빛을 길게 끌어당깁니다. 그 빗줄기를 보며 저는 조용히 호흡을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하나. 마음이 가라앉고 귀가 열립니다. 화면 속 텍사스에는 아직 열기가 남아있고 스탠드에는 여전히 노랫소리가 이어집니다. 저는 이어폰의 볼륨을 한 칸 낮추고 의자 등받이에 살짝 기대어 앉습니다. 내일 아침 첫 회의에서 저는 팀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다. 숫자는 그 사람을 따라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덜 본 것이 많습니다. 벤치 구석의 눈빛, 교체로 들어온 젊은 선수의 어색한 첫 터치, 상대 팀 주장 완장의 무게,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한 작은 손동작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내일의 표에 올릴 생각입니다. 표가 많아질수록 빈칸도 늘어나겠지요. 그 빈칸을 서둘러 채우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 삶에서 배운 대로 비워 두어야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텍사스의 바람은
잔디를 얇게 쓰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소리를 기다립니다. 휘슬이 다시 짧게 울릴 때 화면 어디쯤에서 또 하나의 조용한 약속이 시작될지 모르니까요. 아직 끝낼 말이 없습니다. 이제 겨우 배움의 첫 장이 펼쳐졌을 뿐이니까요. 6. 새벽 3시 17분 휴대폰 알림이 폭죽처럼 터질 때 저는 오히려 몸을 뒤로 기대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더 큰 소리도 더 촘촘한 그래프도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멈춤이었지요. 멈추어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숫자를 쫓지 말고 진실을 따라가라. 해 뜨기 전 도시는 아직 눅눅했고 제 사무실은 여느 때처럼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모니터에선 속보가 끝없이 흘렀습니다. 토트넘이 10년간 숨겨둔 프리킥 마스터라는 제목이 앞서가고 숨겨진 천재의 폭발적 폭로라는 문장이 뒤따랐습니다. 시청률 곡선은 계단이 아니라 절벽을 올라가듯 솟구쳤고 유니폼 선주문은 서버를 멈추게 할 만큼 몰렸습니다. 저는 계산을 미루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템스강 쪽에서 이른 새벽에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어젯밤의 휘슬, 여운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때 공기부터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출근길에 골목을 돌아 단골 펍 앞을 지났습니다. 문이 아직 반쯤 닫혀 있었지만 안쪽 모니터에서 스카이 스포츠 속보가 흘렀습니다. 메디슨의 시즌 아웃 소식, 레비 아웃을 외치는 군중의 표정, 주장 로메로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 북런던의 무거운 공기가 화면 밖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가 평소처럼 비터 한 잔을 시켰습니다. 그곳에는 축구를 이야기하며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모자로 이마를 눌러 쓴 노신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자리가 빈자리가 아니라 구심점의 자리였구먼.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 적었습니다. 데이터에는 없는 단어 구심점. 잔이 반쯤 비었을 때 인터뷰 클립이 흘렀습니다. 왜 토트넘에서는 프리킥을 거의 차지 않았냐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팀에 훌륭한 키커들이 있었고 자신이 나설 필요가 없었다고요. 저는 그 한 문장을 4번 돌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오랜 신념이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최적화의 사람입니다. 효율, 극대화, 기회, 비용, 성과, 지표 이런 단어로 방을 채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떤 힘은 겉으로 보이는 비효율 속에서 길러진다는 것을요. 내 차례를 뒤로 미루는 결심이 공동체의 시간을 앞으로 당긴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진리입니다. 중요한 건 먼저가 아니라 오래입니다. 크게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밤새 쌓인 메일과 메시지가 폭우처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질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델은 왜 빗나갔나? 숫자는 어디까지 설명해주고 어디서 멈추나? 당신의 다음 한 수는 무엇인가? 저는 답장을 바로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보드를 새로 짰습니다. 화면을 4칸으로 나눴습니다. 성과 지표 옆에 태도, 지표 훈련 루틴 옆에 팬 문화 시장 반응 옆에 스태프 동선 역사적 패턴 옆에 상징의 무게, 이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던 항목들을 한자리에 묶었습니다. 팀원들이 둘러서자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숫자를 줄이지 않는다. 사람을 더한다. 줄기와 가지를 함께 본다.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을 같은 표에 올린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보내기 전부터 떨리는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편견 없는 데이터 팀 구축, 제안 내용은 간단하지만 불편했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어디서 틀렸는지, 우리 시선이 어디서 좁아졌는지 정면으로 적었습니다. 유럽 중심의 기준을 진실의 전부로 오해했고 국적을 능력의 변수로 과하게 가중했으며 MLS를 은퇴지 프레임에 가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꾸자고 썼습니다. 스카우팅 라인을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다시 넓히자. 세트피스의 능력을 가정값이 아니라 관찰값으로 재설정하자. 인터뷰와 루틴 기록을 성과표의 공식 열로 편입하자. 마지막 줄에는 아주 개인적인 다짐을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리그, 어떤 국적, 어떤 선수에게도 먼저 문을 닫지 않겠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유리창에 빗방울이 한 줄 길게 흘렀습니다. 런던 비는 늘 조용하지요. 오늘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텍사스의 뜨거운 공기와 오늘
아침 런던의 차가운 비 사이에 다리가 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리는 숫자로 놓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놓였습니다. 경기장에 남아 스태프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던 한 사람, 택시 문을 잡아주며 텐에게 눈을 맞추던 한 사람, 상대 골키퍼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제 사무실의 공기를 바꾸고 제 팀의 방법을 바꾸고 제 남은 커리어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 일해 온 파트너였습니다. 목소리에는 낯선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우리 모델에 사람을 붙인다니. 낯설군. 그러나 맞는 말이네. 우리가 놓친 게 그것일지도 몰라.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나도 어젯밤 그 장면을 보고 울컥했네. 나도 나이를 먹었나 보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울컥하는 순간을 숨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르네. 그 울컥이 배움의 시작이더군. 오후엔 팀이 나가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전날 밤부터 펼쳐놓았던 메모들을 한 장씩 접었습니다. 오늘의 배움이라는 제목 아래의 문장들을 정리했습니다. 실력은 습관에서 나오고, 습관은 태도에서 나오고, 태도는 품격에서 나온다. 품격은 장면을 만들고, 장면은 시장을 움직인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장면과 시장 사이에 사람을 잊지 말 것. 저는 그 마지막 줄에 2번 밑줄을 그었습니다. 2번은 다짐이고 반복은 약속입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창밖에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골목을 내려가다 보니 학교 앞에서 축구공을 차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갑자기 공을 멈추고 잔디를 손바닥으로 다독이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실밥을 엄지로 눌러보려다 친구가 웃으며 뛰어왔고 둘은 다시 공을 찼습니다.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그 동작을 배웠는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습관이 화면을 넘어 누군가의 삶으로 건너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매들린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후 터널에서 손흥민 선수가 청소 직원의 손을 꼭 잡아주는 순간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눈빛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들린이 말했습니다. 기술은 보고 지나가지만 품격은 기억에 남지. 그래서 다큐멘터리는 항상 사람으로 끝나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쓸지 그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저는 의심이 많고 결론을 빨리 내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저는 제 결론을 늦추고 제 의심을 낮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텍사스의 밤 공기는 제 확신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제 확신을 사람에게로 옮겨 놓았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제 일의 언어입니다. 내일도 저는 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그릴 것입니다. 다만 그 표의 첫 칸은 이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 그래프의 첫 축은 이제 습관과 태도의 시간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에게 조용히 선고합니다. 심판의 날은 숫자가 이긴 날도 진 날도 아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한 날이다. 창밖의 도시가 저녁빛으로 잠기고 집 안의 시계가 으스러지는 새벽을 지나 하루의 끝을 알립니다. 저는 컴퓨터를 닫고 불을 낮춥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사람의 기술과 태도가 제게 남은 시간을 더 잘 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내일의 표는 새로 시작됩니다. 숫자는 줄을 서고 사람은 가운데 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운데를 보며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큰 보람이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